이름하여 알쓸 꼬꼬무. 그날은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어. 진짜 무심결에 TV 튼 사람들은 이게 뭐야? 이게 뭐 드라마 아니라고? 너무 놀라서 TV를 보게 되는 거지. 현재 그 현장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인질들의 상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가자동에서 생중계가 된 거야. 임질극이. 권총을 든 남자와 이 총은 그 누구도 나에게 뺄 수 없어. 겁에 질린 여자가 있어. 남자가 총을 쏘고 진짜 총이야. 진짜 총이죠.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. 그거 알 것 같은데? 막 요구사항을 얘기하잖아. 그 한 장면. 인터뷰하듯이. 앞으로 나오라네. 나 시장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순간인 거야. 더 특이한 게 있어. 이 인질범이 경찰한테 요구를 하는데 요구했던 유명한 게 있어. 몰라? 퀴즈야? 적어주십시오. BTS의 홀리데이. BTS의 홀리데이. BTS의 홀리데이. 나 아 그래?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듣고 싶습니다.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 달라. 비지스의 홀리데이. 너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선글라스를 낀 남자. 이 사람 이름은 알 거야. 지강원. 지강원 그렇지.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지강원 사건. 사건이야. You're a holiday, such a 내 이름 holiday. 지광원.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어. It's something I think's worthwhile.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, if not, then you're throwing stones, throwing stones, throwing stones. 나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이 지강원 이분의 얼굴은 기억이 나요. 그렇지, 기억이 나지.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. 정말 아수라장이지.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경찰 1000명이 지금 둘렀어. 취재진 동네 주민 해가지고 이 동네가 마비될 정도. 그냥 사람들 머리로 다 빽빽해 막 난리가 났어. 근데 그 난리통 속에서 그들은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냈어. 나는 시민이야. 나는 미래를 보고 과거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야. 과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시인이란 말이야. 너무 불만이 많어.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. 이 사람도 꿈이 있었겠지. 그치. 모두 꿈은 있으니까. 꿈이 시인이었대. 뭔가 좀 묘하지. 나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시인이다. 행복한 거지가 되고 싶었던 낭만적인 염세주의자다. 이런 얘기를 했대. 봐봐. 시인이 꿈인 이 사람은 탈주한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? 뭐라고 했을 것 같아? 좀 남달랐을 것 같지 않아? 탈주한 이유. 내가 탈주한 이유. 대한민국의 비리는 파헤치고 죽겠다. 이런 얘기를. 우리가 생각할 때 탈주범 주제에 뭔 무슨 비리를 파헤쳐. 비리를 차했어.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리를 모두 파헤치고 죽겠다는 거야. 나름 이제 대의 명분을 찾은 것 같아. 내 생각엔. 그리고 연희궁으로 가려다가 경비가 심해서 그만뒀다. 타겟으로 삼은 게 연희궁이야. 연희궁이 뭘까? 높은 사람 임금님 사는 데가 궁이잖아. 그러면 그때 당시 임금님은 누굴까? 대통령. 연희궁 대통령이 사는 집. 오호! 연희궁. 전두환네 집으로 가겠다는 그치, 거잖아. 전두환의 집에 가겠다. 전 재산이 29만 원인데 골프 그치. 왜 나만 갖고 그래? 뭐 그럼. 궁금하지 않아? 탈주범이 왜 전직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지?
전 대통령. 자,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가 어떤 죄목으로 들어갔느냐. 그걸 몰랐네. 공범 2명하고 7차례에 걸쳐서 현금이랑 승용차 등 556만 원 정도를 절도를 한 거야. 야, 사이즈가 컸네. 사이즈가 컸지. 그 사람의 형량은 7년. 7년 받았어. 근데 보호 감호가 10년이 더 추가가 돼. 보호 감호는 뭐지? 보호 감호. 보호관찰? 그러니까 징역 7년을 살고 나서 10년은 보호관찰을 받는다. 그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게 관찰이 아니야. 뭐 유해처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감옥 같은 데서 사는 거야. 10년 동안 더. 그러니까 17년이야 합의. 17년이구나. 17년 사는 거야.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가 있으면 본형을 마친 뒤에 별도로 이 감호소라는 곳에 머물도록 하는 거야. 근데 이 보호 감호하고 연희궁이 무슨 관계가 있나? 그러니까 이 보호 감호 제도가 원래 없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만든 거야. 원래 만든 없었어. 사람한테 간 거구나. 원래 없었어.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. 신군 전두환의 무리들이. 이 80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해. 국보위. 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사후약 일소 특별조치를 단행해 사후약 사범에 대한 일제 소탕을 시작했습니다. 그는 자전거 한 대를 훔친 죄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받았습니다. 고철 100kg을 훔친 죄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? 근데 문제는 그래 뭐 명목도 좋아. 뭐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 나쁜 사람은 뭐 벌 받았으니까 더 벌 받아라고 했어. 근데 정작 이걸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정경환 씨.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순시하고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이틀 전. 정경환. 이 형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거야. 그러면서 이제 막 온갖 정치 개입을 하고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을 하면서 횡령한 돈이 재판에서 인정되게 76억. 76억 원. 그 당시에. 원래는 뭐 몇백억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재판부에서 인정한 금액은 76억 원을 횡령을 했어. 와, 대박이다. 정경환. 근데 이 전경환이 76억을 횡령하고 몇 년을 받았을 것 같아요?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300년 때려야죠. 근데 7년을 받아. 7년. 그리고 심지어 7년을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전경환은 법정을 나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만족할 만한. 흔들면서. 근데 7년을 심지어 다 살지도 않고 3년 조금 더 살고 나서 또 석방이 됐대. 이게 뭐야?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지강원의 556만 원, 17년, 그리고 76억 원, 정경환 씨의 7년, 그나마 3년 하고 가석방. 나가 내린 판결은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내린 잘못된 판결이다. 무죄하게는